안녕하십니까. 위비앙TV 이용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특히 암 환자나 가족 지인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영상만 보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아시죠? 말리그넌트 멜라노마, 악성 흑색종으로 뇌 종양까지, 뇌 전이까지 돼서 면역 관문 억제제 사용으로 해서 완치 효과를 본 이슈가 있었습니다. 브레인시티에서도 거의 없어지고 완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면역 관문 억제제가 모든 암 환자들에게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프로그노시스, 예를 들어서 예후가 좋은 환자들은 장내 미생물 환경과 조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새 PCR 또 차세대 염기서열 방식 등으로 해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것이 특징적이었고, 이외에도 면역 관문 억제제의 효과가 있는 환자분들의 장내 미생물 조성이 다른데, 특히 유익균, 그 중에서도 에커만시아균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키트로다 같은 면역 관문 억제제를 사용할 적에 에커만시아가 풍부한 환자가 있는 경우 예후가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잡지 있죠? 사이언스 뿐만 아니라 네이처 같은 그 잡지가 유명한데 2019년도에 실린 내용 중에서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과 캔서, 암, 면역 치료에 대한 리뷰 아티클이 있었습니다. 그거 살펴보면 말이죠, 암 치료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총,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임상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락토바실러스 아시죠?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램너스스를 복용한 대장암 환자에 있어서 꾸준히 복용하다 보니까 설사의 횟수가 감소됐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또 화학요법, 키모테라피라고 그러죠. 그런 받는 경우 프로바이오티스를 동시에 투여받는 환자, 예를 들어서 두경부 환자, 암 환자에 있어서 구강, 점막 손상, 점막염의 관찰이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유방암, 간세포암, 폐암, 혈액암 환자한테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내 미생물과 종양 사이의 상호작용도 밝혀졌습니다. 현재 암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사용되는 화학 키모테라피 효과의 기전에는요, 다양한 세균이 관여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는 말이죠, 항종양, 면역 반응과 장면역계의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그 유산균 중에서 락토바실러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를 복용한 실험군에서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유방암의 크기가 줄었다고 하는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에 반응하는 환자에서 풍부한 미생물로서는 비피도박테리움, 또 박테리움 알커만시아 같은 유익균들이 있습니다. 이런 균들은 치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미생물 총 환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이죠, 에커만시아나 락토바실러스, 또 비피도박테리움, 또 유산균을 먹으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은 유산균을 복용을 하게 되면 그런 유산균들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잠시뿐이고, 에커만시아 같은 균들은 말이죠, 형기성이고 비호기성이기 때문에 쉽게 공급을 받아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주입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연스럽게 음식물이나 영양제, 유산균 꾸준히 복용해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내 환경이 유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건강 프로그램 5R, 즉 Remove, Replace, Repair, Reinoculate, Rebalance를 통해서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건강 5R 프로그램 내용은 말이죠, 저희 위비앙TV 동영상을 보시면 세 번째 동영상 차례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췌장암도 잘 아시죠? 악성도가 매우 높은 암입니다. 발견도 늦고, 그래서 사망률이 매우 높은
5년 생존율이 9% 정도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환자들은 말이죠. 수술 후 5년 이상 생존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런 장기 생존자,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말이죠. 장내 미생물 군집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다양성, 특히 여러분 알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다양성이 높은 특징을 발견한 겁니다. 장내 미생물 군집이 종양 성장과 종양 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의 조성과 다양성은 꾸준하게 식이 습관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데 암 환자분들이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나이가 들면서 잘 생기는데 또 나이가 들 때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감소되고 또 암 환자분들이 혈액검사에서 자주 보이는 단백질, 알부민 부족, 빈혈, 비타민 D, 셀레늄 부족 등을 쉽게 보입니다. 수술을 받았던지 항암 방사선 치료 중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 건강이 안 좋은데 거기다가 또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점막 손상 등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장내 환경이 매우 드라이, 메말랐다는 거고 거의 영양 실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임상 실험이긴 하지만 대변 미생물 이식뒤, FMT라고 해서 변 이식도 할 수 있고요. 또 살아있는 생물 치료제 등의 치료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R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해서 식이 습관, 또 프리바이오티스, 포스트바이오티스 등을 복용해서 장내 미생물 군을 조성해서 장내 미생물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말이죠. 장 건강 시기와 프리바이오티스, 프로바이오티스, 포스트바이오티스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장내 미생물 총의 마이크로바이옴에 좋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결국 캔서의 면역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의 대사 활동으로는 항암제를 비롯해서 약제들의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하는 구토라든가 설사, 변비, 톡식 사이드 이펙트 같은 것들도 이런 장내 미생물의 대사 작용에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말이죠. 예후나 치료의 효과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그 병원에서는요, 하고 있는 이렇게 면역과 장 건강 검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선문 검사 중요하고요. 자율신경계 검사, 그다음에 소변 유기사 검사, 때로는 또 NK세포 활성도 검사, 장내 미생물 검사, 혈액 검사, 지연성 알러지 검사,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수소 호기 검사 선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 치료 관리로는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달라지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5R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고요. 또 식이요법, 또 오메가3, 또 장 건강에 좋은 글루타민, 비타민 C, 프리바이오티스, 또 소화 효소 복용 등을 적절하게 환자별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방문 및 입원도 가능하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 수술 후 또 항암 방사선 치료 전후에 영양적인 불균형 및 부족이 초래합니다. 그래서 뉴트리셔널 서포트, 영양적인 보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성공적인 항암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건강한 장내 환경 유지가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암 환우분들이 있으시면 기운을 내십시오. 이제까지 위비양TV 이홍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